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저분은 TV조선에서 네. 많이 방송했었는데 네. 이렇게 참 유튜브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박사님. 그렇네요. 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사진을 주셨는데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배경이 멋집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미국 이게 같은데. 그 일리노이주에 네. 우리 애가 일리노이에 살거든요. 어바나 샴페인에. 얼바나 샴페인.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공원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네. 공원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 배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딱딱한 것도 좀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그 배경도 좋고 시원하잖아요. 네. 더운 여름에 그럼요. 아주 좀 신선한 느낌도. 박사님도 미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전 미국에는 한 30년 살았죠. 30년. 그러니까 네. 뭐 반이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교육할 당시에는 한국에 살던 것보다 미국에 산 게 많았는데 더 길었죠. 내가 69년에 미국 가가지고 네. 99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네. 뭐 한국 나와서 뭐 한 달 한지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 그 대학교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한양대학교 네. 김종량 총장이 뭐 사람을 보내고 뭐 오라고 그래서 네. 한 2년 와서 놀다가 가겠다 그러고 이제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로 왔거든요. 예.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육한 지 24년째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24년 됐어요. 그러네요. 박사님에 대해서요. 네. 그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뭐. 근데 저보고 이제 이제 동교동계나 민주당 사람들은 네. 나보고 배신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네. 내가 민주당의 당원이 돼본 적도 없고, 네. 또 거기서 녹을 먹어본 적도 없고, 네. 또 뭐 정권에서 정부에서 내가 뭐 일한 적도 없고, 단지 DJ의 참모 역할.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도 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나하고 인척간이니까. 네, 처족하시죠. 네, 네. 처족고 우리 이제 큰 고모.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내가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좌파인데, 그리고 이영작이도 좌파 아니냐. 근데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좌파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럼요. 또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20대 기업을 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이 좌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고방식이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양반은 상당히 우파적인 분이고, 단지 이제 정의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승만 정권 당시에 상당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삼선 개항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도 처음엔 자유당 했다가 이제 그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위 정의파라고는 할 수 있지만 좌파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호 여사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고모시요? 우리 고모. 우리 고모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그 동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고모를 헬렌 켈러하고 비교를 해요. 헬렌 켈러가 장님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사회운동을 했는데, 사회운동을 불쌍한 여자를 돕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공산주의자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네, 굉장히 뭐 그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호 여사도 뭐 우리 집안이 그렇게 뭐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고 뭐 우리 증조부는 뭐 약상을 크게 하셨고 뭐 그래서 그냥 먹고 살만한데 우리 고모가 그런 그 측은지심이 커요. 불쌍한 여자를 두고 보질 못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그 사회사업학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죠.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모가 좀 좌파적인 네. 게 많죠. 김대중 대통령이 우파적이고 그러나 정입하고 우리 고모는 이호 여사는 이 사회 그러니까 불쌍한 여자들에 네. 대한 측은지심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좌파적인 성격이 많았고 네. 그런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사님이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이제 DJ는 정의파라고 지금 정의해 주신 거 네. 이제 개인적인 인적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도 이제 부정부패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만 네. 이제 자유당이 부정부패 그렇죠. 자유당의 부정부패는 그렇죠. 이중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함은 또 인정을 하시겠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 그 양반 이제 쓴 자서전 같은 걸 살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디든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찾아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평가했는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양반의 생각이 어떻다는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그렇지만 그 양반은 굉장히 우파적인 분이었고 이제 내가 세운 선거 전략 자체가 이제 우파적인 선거 전략이에요. 그럼요. 네, 뭐 준비된 후보라든지 또는 안보라든지 내가 그러고 대통령 선거 중에 절대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 득을 볼 게 없다. 네. 그러고 이제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굉장히 그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양반이 그게 주요했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양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젊을 때 기업을 했고 또 이제 국회에 있을 땐 재정위원으로 네. 활동을 했고 또 미국 가가지고는 대중참여경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경제를 살려나갈 것인가 네. 그런 걸 논문으로 써서 하버드 대학에서 책으로 나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경제에 네. 관심이 많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좌파라고 볼 수는 없죠. 사회주의 무슨 뭐 공산주의적 그런 그 경제 체제를 말한 적은 한 번도 안 있어요. 근데 DJ의 이제 그 말하자면 참모하면서 특히 선거 전략을 짜고 그러셨는데 네. 왜 나중엔 DJ하고 또 소원해졌다고 그렇게 갈라서 갈라섰다라기보다 저하고 이제 의견이 다른 것들이 네. 몇 개 생겼어요. 내가 이제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교육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평택 부두에서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했어요. 네, 그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저 불법 파업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정당성 있다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법대로. 네, 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하십시오.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그 당시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데 저 사람들을 처벌을 하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저는 대통령님한테는 제가 더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는 대통령이 어떤 때 나한테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나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러신 적은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내 기억으로는 그 후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갈라섰다란 말은 그건 어폐가 있는 거고 우리 고모분 때는 갈라서겠어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인척을 갈랐을 수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네. 그거는 분명히 했죠. 노동자가 불쌍한 것과 불법과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왜 그 양반이 그 불법을 처벌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양반들의 또 논리가 있겠고 주변에 참모들의 논리가 그렇죠. 있겠고 그럴 테니까 또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가 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스탠스를 무너뜨리기가 네. 이제 정치적 자산을 잃는 거 어떤 그런 것도 것도 있겠죠.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아마 한미일 관계를 생각해 본 DJ 때가 제일 좋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는 DJ 오부치 선언이 그렇죠. 뭐 지금 그뿐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굉장히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사실 한미일 관계를 생각을 하더라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저는 실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햇볕 정책이에요. 그렇죠. 네, 햇볕 정책은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 아들 부시는 네. 굉장히 순진하다는 말을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렇게 그렇죠. 순진한 생각을 네. 하나. 좀 나이브한 생각. 네, 나이브한, 네, is too naive.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북 정책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김대중 대통령의 실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 햇볕 정책이라는 게 이 바람을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이 근데 바람을 불면은 외투를 안 벗는다. 네. 그러나 햇볕을 쬐면 배고픈 이제 외투를 벗게 돼 있다. 네. 그게 햇볕 정책인데. 네, 그게 햇볕 정책인데 결국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 외투 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 몇 번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말을 내가 글로도 쓰고 뭐 방송에서도 그런 하셨죠. 얘기를 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교동이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측근들은 나보고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비판받을 것도 뭐 내 기억엔 별로 없고. 예. 그래서 그렇지 그런 나는 그러나 한 번도 내 생각 자체가 좌파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 제가 뭐 존경하는 이유도 이제 우파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좌파를 존경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 저는 선거 전략을 공부했어요. 네. 캠페인 매니지먼트를 그 조지 워싱턴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쓰신 그 선거 전략책 있어요. DJ 선거 전략책. 그거 가지고 제가 울고 먹었다고 그럴까? 그 레포트 페이퍼 낼 때 그걸 잘 참조해서 물론 코테이션 막 달았습니다만 잘 활용해서 그때도 야 우리나라에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선거 전략이란 게 그게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이게 없었어요. 진짜 뭐 주먹구구식이었던 시절인데 제대로 된 선거 전략 그 책을 보고 이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박사님을 존경했는데 전략에서도 우파라는 게 확실했고요. 박사님 정책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좌파와 우파의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냐. 이게 좌파 우파는 딱 부러지게 가른다면 뭐겠습니까? 좌파는요. 정부가 개인과 기업보다 더 우수하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해야 된다. 네, 정부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게 하자는 목표는 똑같은데 좌파는 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우파는 그러니까 좌파는 정부는 필수선이다. 그러나
우파는 필요악이다. 아, 그러니까 정부는 작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목표는 이게 정부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를 좌파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그건 아니다. 여기 개인과 기업이 있으니 개인과 기업이 능률을 예, 최대한 높이고. 예. 일자리를 만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해야 된다. 방법론의 차이예요. 그렇죠. 네, 이 국가의 목표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방법론의 차이가 좌파는 모든 걸 정부가 하겠다는 거고 네. 아니다.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하겠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건 inefficient하고 그건 반드시 부정부패가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한테 개인과 기업이 더 선이다. 네. 정부보다. 그러니까 누가 선이냐. 정부가 선이냐. 개인과 기업이 선이냐. 네. 그 차이, 그것에 대한 시각의 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는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파고 그게 자유파예요. 네. 네. 그리고 좌파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정부라는 집단의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그럴 때는 모든 개인 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좌파와 우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똑같아요. 방법론. 방법의 차이죠. 그렇죠. 그런데 방법의 차이에서도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우파 사회고 정부가 개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개인을 간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고. 네. 큰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는 좌파가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5년. 저는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평창 올림픽 때 예. 이건 완전히 그냥 그 북한 위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네. 북한 위주예요. 아니 그 판문점에 무슨 뭐 이렇게 평화의 집인가 증거를 때려 부쉈는데 그걸 갖다가 대포로 안 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참. 그리고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제재를 풀으려고 그러고 예.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면 대한민국 훨씬 더 잘 살게 된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북한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 있어요. 심지어 간첩으로들 평가하는 뭐 그런 사람도 얘기하는 많아요. 예. 뭐 얼마 전에 뭐 공산주의자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무죄 판결 났죠. 네, 무죄 판결 났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니까요. 네, 네. 뭐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 뭐 아무튼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 평가로는 이제 완전 실패한 대통령이니까 실패, 예. 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알겠습니다. 네, 실패자들 더 네, 이상 네, 얘기하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이 갑놀박하는 글이 박사님이 안 읽으셨을 거예요. 우파가 글을 쓴 거예요. 네. 근데 박사님에 대한 오해를 네. 이제 말하자면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네. 뼛속 깊이 우파고 그러면서 증거를 하나씩 대고 박사님의 일대기도 간략하게 막 뭐 그분 근데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네. 근데 이제 SNS에 네. 이제 뭐 단톡방 같은 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영작 박사를 제대로 알아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걸 제가 읽고서는 네. 야, 이 사람 제대로 잘 썼다. 그렇게 해서 저도 또 개인적으로 박사님은 또 그 전서부터 알아왔고 네. 제가 좀 뭐 대학원 때부터 이제 박사님 저는 책을 근데 뭐 읽었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누구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뭐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좌파로 생각하건 우파로 생각하건 뭐 내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그렇게 개념치 않았어요. 내가 우파라고 자꾸 외치고 다니는 것도 우스운 거고 난 좌파가 아닌데 나는 좌파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그런 얘기 오면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나는 좌파는 아니다. 나는
굉장히 그 개인과 기업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좌파나 우파가 국가의 목적에 다를 수는 없다. 그렇죠. 국가가 지향하는 건 똑같지만 네.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건데, 나는 이 개인과 기업이 네. 선이고 이 정부는 필요하기다 해서 정부는 작아야 된다. 그게 내 지론이다. 그럼요. 네. 그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죠. 아이, 그럼요.